15일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60만 개가 비행기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확진자 수 64만 명을 넘어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미국으로 향한 것인데요.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태국, 사우디, 브라질 등 120개가 넘는 국가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미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보내줬죠. 미국 대표 언론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의 급박한 상황을 어필한 후에 한국이 미국에 60만 개의 진단키트를 보내주기로 했다 라며 추가로 15만 개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곧 전달될 것이라 전하면서 한국은 중국 밖에서 이번 사태가 대규모 확산된 최초의 나라였지만 초반부터 대규모 검사와 접촉자 추적으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대부분 통제되었다며 한국의 방역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도 한국이 미국과 미국인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라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자 협력국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미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발언으로 한국의 외교적 결례를 여러 차례 범했던 주한미군 대사, 얼마 전 사임했죠.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하는 수염으로 논란이 됐던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최근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인천공항에서 방금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 한국에 감사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진단키트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를 180도 바꾼 발언을 하게 되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한국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 라며 최근 한국 측이 제시한 주한미군 방위비 최소 13%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진단키트를 보내준 한국에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직후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응우수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4,200만 달러의 협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베트남과 미국이 올해 유독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 둘의 관계는 어느덧 밀월 관계라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패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동남아 지역이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유독 동남아 지역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과 이렇게 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고, 한국의 힘을 빌려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해두었죠. 그런데 베트남이 이번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렇게 팔 벌려 미국 자본을 환영하기 시작하는 한편,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한국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베트남이 맞다,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하면 베트남 GDP가 300조에서 100조 원이 날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의 요구대로 삼성,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 직원들의 베트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트남의 위기는 시작되어 버렸죠. 베트남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하루에 1만 개,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을 3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데 이어서 베트남의 일방적인 통보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긴급 회항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또 웅유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만나 베트남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 이번 사태를 함께 해결하자 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최근 연예인들과 꽃놀이를 즐기기 바빴고, 아베 총리는 자택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휴식을 취하면서 일본 유명 가수가 집에서 춤추자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함께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학을 미루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모두 교실로 등교를 했고, 선생님만 모니터 속에 등장해 수업을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일본. 이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선생님의 안전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가? 이거 장난이지? 코미디 아니야? 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세로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에서 일본의 리더가 충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일본의 방역관리 노하우를 극찬하면서 함께 해달라 요청한 것이죠. 베트남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동안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베트남산 목재 합판에 최대 10.6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베트남 합판은 한국 시장에서 무려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무역위원회는 베트남에서 너무 싸게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한국 기업들과 고용에 피해가 생긴다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베트남이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세를 우려해서 포스트 베트남, 즉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공장과 투자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영은행이 한국의 국민은행과 호주 커먼웰스뱅크에 대한 대표 사무소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B국민은행은 대신 미얀마로부터 외국계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며 미얀마에서 대출, 기업금융, 인프라금융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등의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태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40%가 파산할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베트남 전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군함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궤변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섬나라 원주민들에게 단체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흥분 상태가 심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야후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외면하는 비양심적인 섬나라 원주민들의 궤변들을 그냥 비웃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15일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군함도에 관한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시간에 일본의 오카타 관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결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 2015년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성명을 센터 내에 전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전시하기로 했는데 15일 개관한 센터에는 도리어 엉뚱한 이야기들만 전시되어 있었죠. 차별이 없었고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도리어 같이 놀던 조선인 아이들은 귀여움을 받았다. 월급을 제대로 받았다. 등의 미화하는 목소리들만 전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강력한 항의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무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제 노동 희생자를 기리기로 한 일본 측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우려하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라고 항의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13일부터 알려졌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도민의 증언이 전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포악하게 대했다는 역사적인 정설은 자학사관으로 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13일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결정을 할 때 의사의 반에 끌려가서 일하게 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가입에 동의를 했다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군함도 등 7개 시설에 대해 전쟁 중에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시설이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시설을 전시하는 센터를 설립하겠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개관한 상설 전시 코너에서는 제1교포 2세의 증언을 통해 귀여움을 받았다, 차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영상을 전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14일에 언론에 미리 공개된 시설을 둘러보면서 의사에 반해 열악한 환경에 일하게 된 많은 한반도 출신자인 징용공에 대한 인정과 징용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리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전문을 배치해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토 센터장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70여 명의 군함도 주민들의 인터뷰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은 없었기에 소개를 할 뿐이다. 앞으로 이런 인터뷰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TV는 오늘 아침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설명하는 시설이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약속한 징용공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한국과의 분쟁이 더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에서 일본 네티즌들의 궤변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내용은 황당한 억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TV가 제작하는 뉴스 컨텐츠인 후지 네트워크 뉴스 프라임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인데 군함도를 둘러싸고 한국이 역사 왜곡이라고 항의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 올려진 이 기사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이다. 이렇게 멋진 전시에 한국이 참견할 일은 아니다. 라는 댓글이 좋아요가 9천여 개로 첫 번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댓글들도 한국의 거짓말에 전략적으로 맞서라. 군함도의 패널 전시는 훌륭하다. 일본은 증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세요. 그러면 한국은 감정적이 됩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이죠. 이런 댓글이 상위에 있으면서 몇천 명의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일본 외무성은 거리낌 없이 한국의 모순점을 찌르고 기계를 가지고 일본을 위해 일해라. 일본을 폄하하는 한국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손상을 입고 있다. 이 원주민의 댓글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억지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네요. 이런 댓글에도 3,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니 완전히 단체 개그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상하다. 일본은 사실을 전하고 한국의 조작을 전달할 필요성은 없다. 일본은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나? 조작된 자료 말고 진실한 자료를 내지도 못할 한국이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섬나라 원주민들의 억지와 궤변이 한참 중증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기까지 하는 일본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은 그런 거짓말의 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